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통해서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트렌드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다룰 뉴스는 스마트 보건의료 활성화 심평원의 역할은 이라는 기사입니다. 심사평가원은 우리가 잘 모를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 특히 시니어의 건강 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의 의료기관인 병원이라든지 약국에서 수가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심사평가원의 평가는 원래 현행 상대가치 수가 체제라고 합니다. 상대가치 점수를 구성하는 것은 업무의 양이라든지 진료의 비용 그리고 위험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가치 조정 통합을 해서 얼마의 수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어떠한 이러한 수가를 덜 받게 되는 그런 위험성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료 과정의 개선을 가져오거나 구조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경우 수가를 줄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치 중심 의료 체계를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새로운 효과를 줘야 되는데 그 효과라는 건 어떤 거냐? 환자에게 질환 관리 교육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진료 협력을 통해 상위 병원으로의 전원을 억제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건강보험 체계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요. 많은 사람들이 2차 의료기관, 즉 큰 병원, 대학병원으로 곧장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것에 따라서 비용도 몰리는 것과 비용이나 이런 면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성질환이라든지 간단한 1차 진료는 동네의 주치의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동네 병원에서 할 수 있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 그리고 사전 예방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간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것 가지고도 굉장히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심사평가원의 그 방대한 데이터는 아마 굉장히 어마어마하고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러한 시대에 맞춰서 가치 중심 의료 체계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구독 경제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죠. 매달 얼마를 내게 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떠한 주식 IPO, 그러니까 상장할 때 큰 효과, 가치를 평가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이유는 중요한 용어는 이겁니다. 월간으로 반복되는 수입, 월간, 연간 반복되는 수입이 있느냐 없냐가 기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시니어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얼마의 매출을 일으켰다가 아니라 고객 한 명을 고객으로 만들었을 때, 시니어 한 분을 고객으로 잡았을 때 그 고객이 계속 방문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입을 낼 수 있는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그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 구조를 확 미리 확보할 수 있고 예상되는 안전 마진, 그러니까 안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라이프 또는 비즈니스 관심 있는 분들도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잡아둘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옛날에는 멤버십이라고 해서 멤버십 포인트를 주거나 뭐 이런 실적을 확인하거나 이런 식의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아예 그냥 가격으로 락인하는 효과를 내는 그러한 구독 경제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시니어 중심의 사회에서도 더욱 중요할 거기 때문에 시니어 비즈니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뉴스는 고령화는 경제 악재, 뉴실버 세대 새로운 큰손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뭐 우리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니어들의 숫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용어는 뭐냐면요.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겁니다. 즉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4세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인구들은 줄어들고 점차 사회가 고령화가 돼서 65세 이상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까라는 이슈가 대두가 됩니다. 따라서 시니어들은 점점 건강해지고요. 시니어들이 일할 기회는 점차 시간을 두고 보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의 와카미야 마사코시 이야기가 100세 시대 모범으로 꼽히는 대표적 사례라고 하는데요. 그는 은행의 은퇴를 앞둔 58세에 생애 첫 PC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컴퓨터를 배워서 81세에 앱 개발자가 됐고요. 그리고 전 세계를 돌며 고령층에게 IT 기술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즉 81세의 앱 개발자가 된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을 기대 수명을 약 83세라고 보면 사망하시기 바로 직전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액티브 시니어나 몸 관리를 잘하신 분들 경우에는 정신이나 마음 상태나 굉장히 젊은 사람과 비슷할 수 있고요. 앱 같은 것도 그 솔루션이 쉬워지기 때문에 새롭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58세에 첫 PC를 갖게 돼서 독학으로 컴퓨터를 배운 이러한 시니어들이 지금 새로운 곳에서 창직이라든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욱더 그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니어들이 만약에 일하는 고령층 늘었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인 문제는 있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를 보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느리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으로 볼 기사는요. 네, 시니어 안전 철통 방어 SKT 누구 58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시니어 고객의 긴급 요청에 24시간 대응한다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무인 경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 경비는 그 어떠한 감 CCTV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하고요. 응급 상황이 되면 중앙에서 차량을 통해서 신속하게 그 현지에 가는 거가 되죠.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할 영역까지 많이 침해하는 부분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지역 사회에 누가 더 지역 사회를 더 빨리 그 감시할 수 있고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이러한 기본 지표가 뭐냐면 1인당 커버하는 고객 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기본적인 인프라는 대부분 비슷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소비자들이 느낄 때 이러한 브랜드 이런 것에 좀 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ICT 시대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성을 잡느냐의 문제인데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살려줘, 도와줘, 구해줘 이런 것들 응급 버튼과 연결을 되면은 바로 기존의 안전망 서비스에서 가는 그런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인적 서비스가 뒷받침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니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과 특히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에 이런 것들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공에서도 도와주고 같이 만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뉴스는 시니어가 편한 환경 도시를 꿈꾼다라는 시니어 타운이라는 겁니다. 그 시니어 타운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잘 되는 부분이 서울 시니어스 타워라고 할 수 있죠. 주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다가 고창 타워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아파트와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문제가 있죠. 수도권 입지 시설이 아니라 고창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지방인데요. 그곳의 교통 인프라가 어떤지 이런 부분이 하나가 고민이 되고 두 번째는 교통 인프라 외에 병원이 어떤 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겠죠. 근데 맞춰서 석중 웰파크 병원도 문을 열었다고 하고요. 그 안에서의 시설, 웬만한 은행마트, 약국, 식당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시다시피 아파트처럼 굉장히 편리하다는 겁니다. 뭐 심지어 게르마늄 성분의 이러한 사우나나 이런 서비스까지 갖추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먹거리, 의식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구창은 멋진 동네입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리고 이곳에서 편한 게 뭐냐 하니까 외국에 계셨던 분들도 살기 좋다고 하고요. 그 어떤 것이 편하면 일단은 식사를 해결하는 부분이 시니어 타운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남자 시니어 경우에 삼시세끼 해결하는 것은 피곤할 수 있죠. 이렇게 시니어들이 혼자서 사실 경우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그 맞춘 서비스가 늘어날 거고요. 여기에 이제 김 회장님이라고 그 계시는데 그분은 관리비도 서울 지역의 3분의 1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큰 행복은 또래 집단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도움이 필요한데 전문 병원이 좀 부족한 것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굉장히 시니어 중심으로 살 수 있게 해놨고 그리고 그 안에 경제적인 요소 이런 삶의 질 이런 것을 높여놨습니다. 근데 시니어 타운에서 하나가 생각하실 부분은요. 그 지역에 어린아이들, 세대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시니어들끼리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곳의 젊은 세대나 이런 것과 융합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 오히려 더 그 외로움이나 그런 소외감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끝으로
금융 소비자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는데요. 저도 이제 이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업로드했습니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걸 만든다. 그리고 금융 관점에서 했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재무적인 것 외에 비재무적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취미라든지 사회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시니어 라이프라는 것은 어떤 금융을 다루는 기관에서조차 돈이나 재무적인 것 외에 실은 비재무적인 건강이나 시간이나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누가 어떻게 어울리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삶을 어떻게 꾸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함을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렇게 기본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매주 뉴스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트렌드에서 무엇이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은 시니어 라이프 그리고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